한 달에 한 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북방경제협력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북방2 지식발전소 북방2 1.0 사회자 조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피치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과 핫한 경제협력 서프라이즈 TV를 패러디해서 다양한 아제르바이잔의 우수 산업 분야를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진과의 커플 레즈긴가 댄스부터 석유 산업의 우수성을 알려준 기름 샤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네, 아주 볼거리가 다양했죠? 네, 맞아요. 아주 볼거리가 다양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은 색다른 방법으로 터키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터키에서 온 유학생인 아시나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인이 보고 느낀 터키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 섭외하는데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네, 섭외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트라 아시죠? 코트라는 대한민국 무역투자진흥공사로 우리나라 공기업인데요. 아시나라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 코트라에서 무려 무역 전문가 2분이 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터키의 우수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거랍니다. 정말 오늘 출연진들 라인업이 빵빵하네요. 대체 터키가 얼마나 우수하길래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다 모실 수 있었던 거죠? 아, 이런 어피치씨, 이렇게 사전조사도 안 해오고 MC를 보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자, 북방2 1.0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오늘은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힌트는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다들 눈치채셨나요? 네? 눈치를 못 챘다고요? 아, 뭐죠?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그 다리에. 네, 터키의 무궁무진한 발전의 주요 동력인 다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터키는 자원이 매우 풍부해서 섬유, 의류, 농업,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랭킹에 올라서 있습니다. 또 선진국을 바짝 따라잡고 있는 의료기술, 전자상거래 시스템, IT 분야에 과학기술에 대한 야망과 노력이 점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줄 원동력이 된 바로 이것! 이건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야. 이건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야. 이건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야. 요즘 따라 유럽인들 아시안들 둘 다 아닌 둘 다 맞는 너. 터키, 바로 대체 그는 누구는 정확히 무슨 사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그 사이. 이러한 지정학적인 중요성, 유라시아 대륙의 다리 빠밤. 이 다리의 역할을 극대화시켜주는 진짜 다리와 철도, 조선 등 다양한 인프라의 발전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터키에 앞서 말했던 우수한 산업 분야와 여기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주어진 무궁무진한 challenge, opportunity, 무한한 도전과 기회, 무한 도전, 무한 기회, 이를 이끌어줄 우리 북방2의 노력까지 오늘 다양한 코너로 이 모든 걸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북방2 1.0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21살 나홀로 한국 유학 도전은 나의 삶 아시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Please introduce yourself like your name, ethnicity, or occupation, anything else. 네, 안녕하세요. 제가 터키 사람은 아이시널입니다. 한국에 왔는 지 9개월 됐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생이에요. 그 학원에서 한국말 배우고 다음에 또 그 한국에서 대학교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학교로.
So second question is how did you come to Korea? 유학생으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해외 진출 나를 따르라. 코트라 경제협력통상본부장 윤원석 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여간 북방 청년위원회 이 서포터즈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겸 무역기반 본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전 세계 코트라가 86개국 127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 이 무역관을 통해서 세계 시시각각 벌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 또 비즈니스 기회를 우리 기업들한테 전파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면 도움이 될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기회를 발굴해서 어떻게 진출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진출? 어떤 문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왔지? 전 터키 무역관 관장부터 코트라의 기획조정실장까지 김태호 실장.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코트라 기획조정실장 김태호라고 합니다. 코트라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그 무역학을 전공해서 당시에 수출 입국 뭐 이런 분위기의 경제 환경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해서 맨 처음에 생각한 직장이 코트라였습니다. 터키에서 현장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키를 희망해서 지원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터키의 경우에는 그 유럽하고 뭐 아시아하고 중간 지점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고 또 한류 관련된 붐도 최근에 일어난다고 해서 한번 시장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원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 세 분을 모시고 북방 2 1.0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Why do you think young Koreans should know about Turkey's textile and clothing industries? Because it's cheap. It is really cheap. Because maybe, and also foreigners coming to Turkey for that, it is pretty cheap. So when you buy too much, it's being more cheaper. So that's why. If you want to make the cheap clothes, yeah, it is good area location. Turkey is good location for that. Well, with high quality and cheap price, Yeah. right? Yeah. So Good cooperation. Good condition. 터키가 섬유와 의류 산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분야들에서의 터키의 강점과 국가적으로 협력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터키는 몇 가지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유럽을 상대로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섬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유라고 하면 직물이라고 하는 원료 분야하고 최종품인 의류 그 자체의 수출이 있을 수 있는데 터키는 주로 원료를 수입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 의류 브랜드를 유럽의 저가, 중저가 브랜드를 이제 수출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폴리에스터 직물, 이거는 현지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직물은 현재 한국에서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교포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의류 브랜드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한국 제품을 세일즈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중국하고 경쟁에서 약간 가격 경쟁력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듣긴 하지만
좀 더 소재 직물의 좀 브랜드화 또는 고가화 이런 걸 지향하면서 한다면 아직도 한동안은 한국 직물이 많이 수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urkey is also known for its affluent agricultural background. Would you elaborate more details? The Turkey has every state has a different lands and a different weather. So that's why, for example, in our country, we have 네, 터키가 풍부한 농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농업면의 우수성이 우리나라와의 북방경제 협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말씀해 주세요. 예, 터키는 일조량이나 아니면 수자원 측면에서 아주 좋은 여건에 한국에 비해서 엄청 좋은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생산되는 작물 중에 세계 1위의 작물로 이렇게 랭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농산물이 풍부한 편입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터키 농업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개량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서 우리 개량된 기술을 가지고 가령 온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의 어떤 한국에서 사용하던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농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종자를 개량하는 요거를 현지에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2개 정도가 지금 진출을 해서 현지에서 종자 개량 이런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어종을 현지에서 키워서 그 치어 상태로 한국으로 반입하는 이런 비즈니스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농사의 시작. 역사학자들은 약 11,000년 전부터 농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상한다. 터키의 중남부에 위치한 차탈흐니크. 차탈흐니크의 원주민 신석기 시대엔 석기 청동기 시대의 과도기의 정착민들의 식단에서 자급 작물인 밀과 보리, 유전학적으로 터키의 동남부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곡물과 일치하는 야생식물 발견. 터키는 농사를 시작한 지구 상의 최초의 나라. 오늘날 터키는 세계 1위 휘즐넛 생산국,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가장 큰 곡물 생산국, 세계 4위의 토마토 생산 국가. 터키는 지금 농업의 긴 역사와 발전으로 다른 나라와의 글로벌 농업 혁신 개발 중. Please tell us about the strengths of Turkey's medical industry.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니까 우리 계속 기술이 follow하고 그러니까 터키에서 예를 들면 암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 그런 메디컬 인더스트리 같은 게 네 많이 프로젝트를 해요. 터키의 의료 산업의 우수성과 그 의료 산업에서 한국과 협력을 이루었을 때 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터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료 수준이 높아서 해외로부터 이제 환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모 분야라든지 아니면 성형 분야, 특히 코를 낮추는
이런 분야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볼 적에 최근에 한국 기업들도 그러한 터키에서는 의료 관광 분야를 자기네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하나의 분야로 생각하고 많이 대형 병원을 짓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건설 같은 데도 그 병원 특정 지역에 병원을 크게 짓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짓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 자체의 진출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수출, 이런 분야는 아마도 우리가 그쪽으로 터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탈모. 의학적 의미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 바쁜 일상의 스트레스와 여러 고민들로 유전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젊은 세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탈모. 예방법도 민간요법도 많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탈모가 심각할 땐 걱정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모발을 회복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키의 대표적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기술, 모발이식. 모발이식이란 후두부에서 자라는 모발의 모낭을 채취해 탈모 부위로 옮겨 심어주는 것, 효과 평생 유지. 후두부에서 자라던 모발이 탈모 부위에서 자라면서 근본적인 모발 회복 진행, 모발의 근본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각적 효과가 한번 이식된 모발은 다시 빠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성장. 현재로서는 탈모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모발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발이식이 유일. 기술력 발전, M기술력의 다양화, 수술에 대한 부담, 선호도. 터키의 모발이식 수술, 가격 경쟁력. 3,000모를 이식받는 경우 한국 600만에서 800만원, vs 터키 300만원.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터키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더 저렴. 터키 수술비, 항공비, 숙박비, 현지 체류비 약 700만원, vs 한국 수술비 1,200만원 예상, EX AC 4,300모 이식. 터키에서는 하루 평균 200회의 모발이식 수술이 진행. 세계 최고 수준, 연 10억 달러 규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00여 명의 한국인들이 터키에서 모발 이식을 받음. 의사들의 경험이 풍부하고 유럽보다 가격이 80% 정도나 저렴. 특히 유럽 탈모 환자들이 터키로 의료 관광다. Turkey is now considered as one of the popular energy hubs. How come? It is the Turkey is kind of a bridge, and the gas or something will pass from the Turkey and they will go to the other countries. So it is this kind of project. It's coming from Russia and passing from Turkey and going to the other countries. It is this kind of project. Yeah, and how come? How come it is our government
phone. I don't know how come. I meant I like think the Turkey location is really good for the makes connections. connection for the other countries. Because that's why maybe they choose Turkey. 부산항, 블라디보스토크항, 시베리아 횡단철도, 상페테르스부르크 물류 개통. 2018년 8월 14일 부산항에서 출발한 현대자동차 부품 컨테이너가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내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상페테르스부르크로 가는 물류가 드디어 개통되었다.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참여한 이번 개통식은 자동차 부품을 선적한 배가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후 시베리아 철도로 블록트레인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는 첫 발차 기념식이었다. 우리나라 기업 현대 글로비스와 러시아 물류회사 페스코가 협약을 맺고 한 번에 64개 컨테이너를 블럭으로 만들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물류 개통이 시작된 것이다. 현대기업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30만 대 자동차 공장 보유하고 있고 약 2,500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중 50%를 현장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를 우리나라에서 조립해 컨테이너로 울산이나 부산에서 보스토친 항구로 보내고 이를 다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내는 장대한 계획 설립 중에 있다. 이번 물류 개통으로 배로 가면 44일이 걸리던 것이 22일로 단축되어 앞으로 일본 등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 물류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힌 신북방정책9 브릿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시베리아 철도 연결의 1단계 사업의 첫걸음이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해오던 프로젝트의 첫 실질적인 결실이다. 이 물류라인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해왔던 물류 이동 정책 중 첫 번째 경로에 해당하는데 두 번째 경로는 부산에서 낮은 항까지 물품을 나르고 시베리아 철도로 옮기는 경로. 세 번째는 북방 정책의 완성 단계인 부산역에서 시작해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 북유럽으로 이송하는 경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고 철도, 가스, 전기, 통신이 북방 경제로 연결시켜 환서해 경제벨트와 환동해 경제벨트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서해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알아본 터키와의 협력이 중요한 기가 될 것이다. 터키는 스탄 지역의 맹주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정확히 두 대륙의 사이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 중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한반도 경제구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경로가 연결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협력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날이 머지않았다. Turkey is currently working on developing infrastructure as well, while progress has been made and planned on making. Yeah, the Turkey has so many projects for example, the bridge, and now there is the new airport. It's the most biggest airport in the world. It will be. So, and also we open our third bridge in Turkey.
and also we have really big harbor in Turkey because generally we are using sea and the main country ship is the passing from Turkey. So that's why the Turkey is really important location for them. So that's why the Turkey also always try to make or a new project to make it more easy and then more modern. Yeah. How would this affect like relationship with Korea? Like how would this help the cooperation between those two countries? It can be possible around, but maybe the Korea, the fish or something is coming from it's growing from in Korea, and maybe it can be to connect going with the Turkey and each other. 우리나라가 터키와 중점적으로 협력을 이뤄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 또 만약에 이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크게 보면은 터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점이 되게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반면으로는 결의상으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좀 한국 사람들이 같이 생활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본다고 하면 터키 시장이 그래서 저는 그 인프라 시장에 프로젝트 시장에 진출하는 거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2023년이 비전 2023 해가지고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타겟으로 해서 많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발달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최근에 참가를 해서 큰 사업들을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키 이스탄불의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 해협을 통과하면서 연결시켜주는 두 대륙을 연결시켜주는 게 지금 현재로는 3개의 다리와 그리고 지하 터널 1개가 있는데요. 그 3개 다리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3대교가 한국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SK랑 같이 해서 시공을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해저 터널, 해저로 자동차 4대가 양방향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거를 SK에서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현지에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Next question. Have you heard abou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네, 들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다른 나라이랑 과학의 교류 다니는 프로젝트 아니면은 그런 웨브사이트인지 있어요. Then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of Korea? 진짜 좋네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아니면은 improving 그런 것을 너무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What area would be the most effective and successful area of cooperation among the 9 areas of 9 bridge policies, you think? 절도와 power generation 에너지 산업 분야, 에너지 생산 분야. 왜냐면은 지금 그렇게 바쁜 생활에서 사람들은 교통에서 시간이 되는지 좀 쉽지 않아서 이거 있으면은 사람들도 쉽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일찍 또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생각합니다. 파워를 이거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니까 이거는 기술도 너무 improving
우리 왜 아직도 돈 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태양이 있어서 그 에너지는 우리 혼자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무료 아니면 또 싸게 도와줄 수 있는 생각입니다. Then what area should Korea and Turkey focus on developing or cooperating the most and why? 저울도 왜냐면 지금도 그 이스탄불에서 있는 다 친화절을 귀찮은 그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현대 회사 다예요. 그리고 이스탄불은 많이 사람들은 그 자신이 자동차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기존 너무 트랜스포레이션 너무 부족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그 사람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절도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Then what challenges or opportunities would be given to young Koreans through this cooperation with Turkey? 그 한국 때 사람들도 그 양 제너레이션 그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 합력하는 게 더 좋다면 그 좋아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If the Korean young generation work with Turkey, and they can work and they can improve themselves with some projects or something. So maybe it can be good for our relationship with Turkey and Korea. Yeah, I think it's a good thing. I think so. 우리나라의 새로운 북방 경제 협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북방 경제는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세계 지도로 거꾸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하면은 한반도인데 한반도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북한하고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섬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은 이게 육로나 바다로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동맥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동맥이 통해서 저희가 이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통해서 유럽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새로 열리고 이 관문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물류 비용이라든지 시장 선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회를 새로 주기 때문에 이 신북방 정책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경쟁력이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갖고 우리나라의 응용기술, 산업 응용기술이 접목되면 다른 나라가 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새로운 레버리지를 갖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북방 정책은 그냥 기회뿐만 아니라 이 필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운명적으로 이 중점을 두고 이 시장을 진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If the economic cooperation has successfully worked, what advantage would Korea and Turkey get? Yeah, the firstly, it can be good for economy, and also it can be help to make more strong for our relationship because we have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ut if we do that, it will be also economic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이러한 경제 협력을 터키와 이루었을 때 젊은 청년들에게 주어질 기회와 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회 요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터키하고 경제 협력이 진전되면 한 터키 간의 무역과 투자가 활성돼서 새로운 일자리나 비즈니스 기회가 열어지는 게 있고요. 또 터키는 이 지리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또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이 경제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를 기반으로 꼭 한 터키뿐만 아니라 터키를 기반으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이 중동의 GCC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더 많은 확장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다고 보는데 첫째로 터키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뭐 의료보건이라든지 신재생 부분이라든지 또 IT 기반의 여러 가지 솔루션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부분이 기존에 있는 터키의 산업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함으로써 새로운 창업이나 취업 기회가 생기는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이 터키를 제대로 알아야지 네. 됩니다. 사실 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나라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 나라의 뭐 법이나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모르는데 터키는 아시다시피 이 종교적으로도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고 또 이 터키 하면은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이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지역을 연구하고 또 그 말도 언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제도나 또 현지의 네트워크인 그런 인맥도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터키라고 암만 기회가 있어도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단단히 그 시장을 알고 그리고 기회를 발굴해서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공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부적 차원, 시민적 차원, 또 기업적 차원 등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지금 뭐 터키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협력 분야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인프라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떤 대규모 인프라를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터키 정부가 예산이 많아서 터키 정부가 예산 다 대주면서 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형편은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자금을 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서 프로젝트 금융 같은 게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근데 항상 금융권에서는 그 해수 가능성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터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안한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좀 불안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의 어떤 투자 지원 이런 게 우리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기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터키를 단순히 터키 시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얘기하지만 주변에 중동 시장 그리고 동유럽 또는 중앙아시아 이 주변 상권에 터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이들이 네트워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북아프리카 시장, 뭐 중앙아시아 시장을 진출할 때 이 터키 기업과 같이 조인트로 해서 진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이나 자금 그리고 터키의 어떤 노동력 또는 네트워크 하면은 충분히 중앙아시아나 북아프리카 건설 시장, 인프라 시장 같이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터키의 우선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또 청년들이 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쏟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터키는 한국 기업들한테 그래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기업이 200여 개가 현지에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무실 형태의 진출도 있지만 현지에서 크게 공장을 생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들 생산 시설에서는 항상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좀 해외 생활에 관심이 있거나 좀 적극적인 그리고 한번 해외 경험이나 해외에서의 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기회를 충분히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앤 터키 두 형제 드디어 만나다. 양국 정상,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방산 분야 협력 확대. 2018년 5월 2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 터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와 매우 가깝고 오랜 친구. 한국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사이. 한국 국민들, 터키,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로 생각. 에르도안 대통령. 이번 방문을 통해 한터 관계가 다른 차원으로
한 번 더 격상되길 희망. 두 나라 무역 규모 증가 필요. 최근 특별한 관계 X. 이번 방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방위 산업을 필두로 다른 모든 분야의 모든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 이에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교육, 산업, 정보통신, 보건, 의료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 확대 정상회담 후 한터키가 앞으로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라 기대. 한터키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믹타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 우리나라의 신북방 정책 추진과 관련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협력을 강화 희망. 인구 측면에서 보거나 G20 측면에서 볼 때 한터키의 현재 무역 규모를 능가하는 규모로 확대 발전 가능성다. 방위 산업을 필두로 기술 협약, 무역 규모를 확대. 공동 언론 발표문,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을 위한 양국 간 미래 협력에서 과학, 기술 및 R&D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 이들 분야에서 양국 간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한 신규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양국 교역의 균형적 확대를 통한 호기적 경제 협력 증진의 중요한 토대. 한터키 FTA의 틀에 있어서 비스트저 협정을 조속히 바로 양 정상 이중 과세 방지 협정 개정 및 해운 협정 서명 시속히 완료. 양국 간 호기적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 Because nothing is impossible.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인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동력은 바로 우리 인적 자원에 달려 있고 우리나라의 청년이 우리 인적 자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글로벌 지역 전문가 대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활동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화이팅! 화이팅! 끝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터키는 그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시장입니다. 나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좋은 편이고 네트워크도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통해서 현지에 한번 같이 진출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도 좋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현지에 누군가와 한번 파트너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터키 이외의 주변국으로까지 같이 시장권을 생각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이 분들도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터키의 젊은이들과 한번 연결해서 주변에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like the last clip. Okay. 네, 저랑 인터뷰하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터키 진짜 히스토리 보고 싶으면은 진짜 유머 보고 싶으면은 터키 진짜 good location for you guys. in the 터키로 갑시다. 네, 진짜 조금 터키 쓰면 인터넷에서 진짜 너무 아름다운 시에서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러 여행을 가시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